혹시 코바늘 시작하려고 검색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사고 탭 닫아본 적 있으세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실도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고 바늘도 종류가 너무 많고 그러다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사용해보고 진짜 필요한 것만 골라왔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드릴게요. 처음에 필요한 도구는 딱 4가지예요. 코바늘, 실, 돗바늘, 스티치 마커. 코바늘은 전체 편물을 만드는 기본 도구고요. 실은 작품을 만드는 가장 기본 재료. 돗바늘은 작품 완성 후 실을 정리할 때 사용하고, 스티치 마커는 첫 코나 끝코 등 주요 위치를 표시할 때 써요. 이 4가지만 있으면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것저것 따로 사다가 뭘 사야 할지 몰라서 멈췄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성이 맞춰진 상품으로 시작하는 게 훨씬 수월해요. 저희도 초보 기준으로 3종 도안과 도구가 포함된 키트가 있어서 고민되시면 한번 참고해보세요. 코바늘은 크게 보급형이랑 고급형으로 나뉘는데요. 잠깐,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어차피 바늘인데 싼 걸로 해보고 나중에 사지 뭐. 저도 처음엔 딱 그 생각이었어요. 이 취미가 나한테 맞는지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비싼 거 사기엔 뭔가 아깝고 겉보기에 그냥 다 비슷하게 생긴 바늘인데 뭐가 다르겠어? 싶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급형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사실 이건 완전히 자연스러운 선택이에요. 보급형은 다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 부담도 없으니까요. 근데 막상 둘 다 써보고 나면 얘기가 달라질걸요? 디자인만 보면 보급형이랑 브랜드 제품이 비슷해 보이는데 실이 걸리는 느낌, 손에서 오는 피로도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매끄러운 정도, 훅의 각도나 정교함, 그립의 촉감까지. 미세한 차이처럼 보여도 실제로 써보면 바로 느껴져요. 뜨개질은 한 번 앉으면 1시간 이상 손에 쥐고 작업하는 게 다반사잖아요. 그 시간 동안 손이 편하냐 불편하냐는 작업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엔 보급형으로 감 잡으시고 맞는다 싶으면 바로 고급형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보급형은 다이소의 편안한 손잡이 코바늘 정도면 충분하고요. 고급형으로 넘어가실 때는 가성비 좋은 크로바 아뮬렛 추천드려요. 손에 맞는 바늘 하나 있으면 작업이 훨씬 즐거워지거든요. 코바늘 굵기는 실을 먼저 고르시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가는 실엔 가는 바늘, 굵은 실엔 굵은 바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 라벨에 권장 바늘 호수가 적혀 있으니 그 기준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조금 더 응용하자면 가방처럼 단단하게 뜨고 싶을 땐 기준 호수보다 한 호수 작게, 스웨터처럼 부드럽게 뜨고 싶을 땐 기준보다 한 호수 크게 떠보세요.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조금 떠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코바늘을 보시면 호수랑 미리수가 같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2호 바늘이 2mm면 3호 바늘이 3mm 아니냐고요? 네, 아닙니다. 초보이신 분들은 이 2가지를 같은 기준으로 혼동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호수는 일본에서 만든 코바늘 규격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바늘이 굵어지고 미리수는 실제 바늘의 두께를 의미해요. 쇼핑몰에서는 보통 호수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수와 호수를 함께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호수와 미리수 표니까요. 캡처해 두시고 실제 작업에 필요한 사이즈 확인하셔서 준비해 보세요. 최근에는 당근이나 중고실을 구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라벨이 없는 경우엔 자로 실 두께를 한번 재보시고 비슷한 두께 기준으로 바늘을 맞춰서 조금 떠보시고 호수를 조절해 보시면 되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실은 이렇게 콘사, 타레실, 볼실로 나뉘는데요. 콘사는 뭘 뜰지 정하지 않고 싸고 예쁘다고 먼저 사두면 오히려 뭘 떠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타레실은 사용하기 전에 풀어서 다시 감는 과정이 필요해서 처음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볼실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실의 굵기에 따라서 완성된 느낌도 달라지는데요. 굵은 실은 비교적 빠르게 완성되고
가는 실은 더 조밀한 느낌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처음 뜨실 땐 편물의 모양이 잘 보이도록 두께가 있고 갈라짐 없는 실을 골라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도 입문실 고르는 게 아직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탄탄하게 꼬여 있어서 잘 갈라지지 않는 실들로 딱 골라봤는데요. 다이소 제품 중에는 통통한 구름뜨개 실과 극세사 통통뜨개 실을 추천드리고요. 저희 제품 중에서는 쫀득이한 파스텔 코튼, 체음련처럼 튜브 형태나 갈라짐 없는 실 종류들을 사용해 보시면 좋아요. 초보분들이 고르실 때 피하시면 좋은 실들도 있어요. 수세미 실, 밍크얀, 날개사처럼 코가 잘 안 보이는 실이나 꼬임이 적어 갈라짐이 심한 실, 검은색과 같이 어두운 실은 뜨다 보면 코를 찾기 어려워서 숙련자도 애를 먹곤 하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실을 사용하게 되면 코가 안 보여 마구잡이로 뜨게 되거나 배우기 어려워 포기하기 쉬우니 처음에는 뜨기 편한 실로 먼저 도전해 보시고 익숙해지신 후 나중에 천천히 도전해 보셔도 좋아요. 작품이 예뻐 보여서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도 예뻐서 도전했다가 코가 잘 안 보여서 처음부터 어려운 기법을 사용해서 중간에 그만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쉽고 빠르게 완성되는 것들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스터, 카드 지갑, 미니 파우치 같은 것들이 난이도도 낮고 크기가 작아서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직접 만들어 가볍게 선물하기에도 좋아서 초보분들께 추천드려요. 저희 제품을 예로 보여드리면 숙련자 기준으로 해바라기 코스터는 15분, 마들렌 카드 지갑은 30분, 과즙팡 파우치는 40분 정도면 완성돼요. 제품 강의 영상도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돌려보시거나 속도를 천천히 해서 보시면 충분히 완성하실 수 있어요. 처음 뜨개 작품을 완성했을 때 굉장히 뿌듯한데요. 이게 바로 뜨개를 계속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완성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게 되니까요. 처음부터 너무 큰 작품보단 부담 없는 크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은 코바늘 처음 시작할 때 진짜 필요한 것들만 정리해봤는데요. 사실 시작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라도 완성해보시면 바로 감이 오거든요. 미루지 말고 일단 하나만 만들어보세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